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교시가 되어서 그 웨더랜드 게더링 날씨와 모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It is a gorgeous weather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예쁠 때도 It is a gorgeous baby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는 일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비가 와서 우리는 실내에 있어 우산을 들고 나갔다 그러면 As it was raining, I took my umbrella with me.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As it was raining, I took my umbrella with me. 그렇게 하든지 비가 와서 우리는 실내에 있었다 그럴 것 같으면 As it was raining, we stay indoors.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로 상황이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It is a treacherous road condition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treacherous.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이제 길이 얼었는데 얼음이 안 보이는 게 있으니까 걔네들은 블랙 아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treacherous road condition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브리즈는 봄에 부는 봄바람이고 돌풍을 낼 때는 treacherous gale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줌페터가 얘기하는 창조적하게 끊임없는 돌풍 그럴 때는 perennial gale of creative destruction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빙판을 조심하시오 그러면 경계하든 얼럿이니까 be alert for the black ice. 영국 애들은 블랙을 블락이라고 그러죠 그냥. be alert for the black ice. can 단어 can't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우리들은 뭐 외롭게 된다 그러면 노래 가사인데 We are all alone on a rainy day. 그래서 리타 콜린지 가수가 부른 거죠. 70년대 많이 나왔던 노래입니다. We are all alone on a rainy day.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 뭐 통화할 때 보면 비 올 때면 겨와 히도리 그렇게 물어보는 게 겨와 비가 오는데 혼자 있니 그렇지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마일만큼 눈이 작다 그러면 Snow here is scarce as it is in Miami. 그래서 여기에서는 눈은 마일만큼 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scarce는 그냥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모든 시작점은 출발점은 사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문제가 생기고 생산비라는 것은 기회비용이 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쉽게 들게요. 그냥 어떤 농부가 땅을 빌리는데 100만 원 썼다. 그 비료를 400만 원에서 사왔다. 그러고 나서 1000만 원에 팔았는데 자기가 손해를 봤다 그럴 때는 그 재료비가 100하고 400을 하면 500인데 수입이 레비뉴에서 코스트를 뺀 게 얼마냐면 1000에서 500을 빼면 500인데 이 사람 생각엔 자기가 농사를 내고 다른 일 했으면 500보다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 기회비용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되니까 생산비라 하면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이 합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다 그런 식이죠. 샌디에고 같이 날씨가 굉장히 맑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고 처음엔 눈이 오다 우박이 왔다 그러면 First it snowed, then it sleety. 그래서 아까 그런 뜻이고 뭐 그들 간에는 친척하던 느낌이다. They are kinship between them. 그런 말은 뭐 굉장히 뭐라 그래 애미커블한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눈과 우박은 서로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Snow and sleet have some affinities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쁜 날씨에 마주치고 있다. What a dreadful weather we've been having. 그러니까 참 날씨가 기특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 영국 시에 When the June comes 그런 시가 있는 거 보면 영국은 비가 드리즐링 하죠. 걔네들 말로도 비가 뚜룩뚜룩 계속 내리니까 그리고 하늘의 영국 색깔이 굉장히 그레이 중에서도 진한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터널한 작가가 그걸 하늘색을 잘 나타냈는데 재미있는 건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고 호주에서 도망가서 살았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다시 감옥에 가더라도 그 회색 하늘이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절 신문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저걸 많이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북구로 갈수록 이게 그 겨울이 길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윈터리 레인 그럽니다. 윈터리 레인 그러면 겨울비라고 하는 뜻이죠, 그냥. Good night and thanks to a lovely evening 그러면 오늘 저녁에 편히 주무시고 굉장히 즐거운 저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I do appreciate you for having such a nice, such a nice meeting this evening 그런 뜻이고, and I will say goodbye to good night to everyone 그런 얘기고. 인사말은 다 비슷하다. 일본 사람들 오야스미 나사이 그러고 뭐 우리도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그러고. 그 여자는 오늘 정말 멋있어 보인다 그러면 she looks really cool this evening 그럽니다. really 그러면 우리말로 정말로 하러 올라가지만 일본말도 혼돈이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오늘 밤 나는 너를 거기 같이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I would love to take you there tonight 그러면 여기 love는 아주 좋을 때 I love this dish 그러면 이 음식을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아한다 그럴 때는 we love you 그런 말 안 쓰고 we are very fond of you 그런 식으로 나타내더라고요. There is something in the air 그러면 그 방송할 때 이제 방송에 나가면 air 그런 말이 듣는데 여기 공기는 어떤 뜻이냐면 there's something in the air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좋은데 파티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다는 뜻도 되고 전쟁 같으면 전운이 감돈다는 뜻이고 회사 같으면 불황이면 사람이 해고 정리가 있지 않냐 그럴 때 there is something in there 그런 말 씁니다. 뭐 춤을 추실까요? 그러면 shall we dance 그러고 it sounds great 그러면 어떤 사람이 let's go picnic tomorrow 그러면 야 정말 좋다 그럴 때 it sounds great 그러고 it sounds marvelous 그런 말 쓸 때도 있습니다. 아주 좋다 그런 얘기요. have a fancy last night 그러면 my fair lady fancy 그러면 뭐 이렇게 좋게 꼬시는 겁니다. 그냥 너는 지난밤에 모임에서 그걸 유인했니 그런 뜻이고 또 fancy하고 훅은 다릅니다. 훅은 막 들어챘다 던졌다 하니까 필요에 따라 사람을 들었다 놨다는 걸 그렇게 씁니다. He's been hooked by Lauren since last May 그러면 그는 지난 5월부터 로렌에 이끌려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induce는 유인을 주다는 뜻이고 seduce는 나쁜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직의 균형이 되려면 적어도 induce면 유인이 contribution보다 커야 됩니다. 뭐 이 사람은 한 5천만 원 일을 했는데 뭐 4천만 원을 주면 그 조직에서 일을 하기를 좀 꺼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직 균형론은 사실 쉽게 말하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의 모티베이션, 사기를 돋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포스트나 이제 광고할 때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냐면 자기 자신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회사의 발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발적 그 모티베이션이 클수록 조직은 그 수평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뭐 군사령관 이런 식 올라가면 계층이 많은데 일본 사람처럼 저스트 인 타임처럼 적게 조달하려면 그 적게 조달하면 재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면방직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규모 경제사회니까 하루에 3교대에 8시간 완전히 공장을 돌려가지고 싸게 팔았는데 그것도 OEM 방식으로 생산을 우리가 하고 브랜드는 딴 나라를 붙여서 냈는데 그 80년대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유연 생산 체제를 씁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플랫폼이 있으면 플랫폼에서 다양한 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면방제를 만드는데 30분마다 디자인과 색상이 다른 걸 만드는 게 되는데 일단 유연 생산 체제가 되려면 노동자가 멀티펑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가 예를 들어 전 스웨덴 가서 놀란 게 볼보 자동차가 회사 주인이 이걸 프랑스에 팔겠다고 그러니까 노조가 뭐라고 나왔냐면 야 팔지 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한 6개월 두고 보자 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 체제는 강제적인 것보다 시간을 더 주고 시간을 더 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뭐라 그러나 일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는 어려워지는 건데 자발적으로 생산이 올라가면서 볼보가 흑자로 바뀌면서 스웨덴 국제 수지도 흑자로 바뀌면서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유연 생산 체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경제를 살 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 유연 생산 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경제학 가르칠 때 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이게 추상적으로 발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경제학 설명하려면 이게 딱딱하지 않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경제학은 경영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다 설명하는 거고, 경영학을 설명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경제학을 씁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딱 떨어지기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제품 차별이라고 그러면 경영에서 머천다이징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뭐 한다, 이제 설명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제품 차별화는 틈새 시장을 노리니까, 틈새 시장을 노리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니까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는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분산이 안 되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올라간 걸 강도처럼 너 돈 내놓으라면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자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R&D 가지고 제품을 올리는 겁니다. 뭐 보통 샴푸는 7,000원인데 뭐 비듬이 빠지는 샴푸는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비용 편익 부산인은 3,000원 더 주는데 그걸 얻게 되는 효용이 뭐 비듬이 빠져가지고 로맨스 그레이에서 데이트가 잘 됐다. 그래서 만족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회사 사장이 생각하기에는 수요 측정을 해보니까 뭐 앤티단드러프 샴푸, 뭐 프로테인 컨텐 샴푸를 만들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니까 수입은 5천만 원 증가하는데 비용은 3천만 원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에 알라는 얘기는 그걸 실제로 하게 되면 마케팅 서비스를 먼저 하고 기술 개발에 얼마나 드니까 파이낸스 얼마 드니까 삼박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우는 걸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다 보면 사람이 막판에 면접이 1차 면접은 통과하는데 2차 면접에 와서 이런 문제 일단 당신 같은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되게 뭐 헤지턴트 하든지 좀 문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균형 여기는 설명했어요. 나온 김에. 그래서 설명한 거고. 그래서 조직이 아주 수평적인 게 뭐냐,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그래서 ABB 그러면 회사가 한 걸 어떻게 했냐면 큰 배가 확 턴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 회사가 독일하고 스웨덴이 합작회사인데 그 회사는 조직이 매트릭스니까 수평 조직입니다. 수평 조직이 되려면 구성원이 사기도 좋아야 되고 각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뭐 그게 아닌 경우에 매트릭스를 운영한다는 건 어렵죠.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미국 경영 방식에 들여올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좀 주제 넘을 소리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여건에서 안 맞는 건 들어올 때 좀 고쳐서 들여오든지 아니면 좀 이따 보류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How deep is your love?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My love is deeper than the Pacific Ocean. 그래서 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는 더 깊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좀 부연 설명을 더 잘해달라 그러면 회의하다 그냥 could you kindly elaborate it a little bit more,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 그럴 때 우리는 elaborate in a depth,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do you need an hand? 너는 뭐 도움이 필요한가, 그렇게 물어보고, may I ask you a favor? 도움을 청해도 좋은가요? Would you do me a favor? 그런 말 하는 거고, what can I do for you? 즉 자연스러운 거죠. 뭐 누굴 도와주시기 밑에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do for you? 그런 이고, how can I help?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면서 말하는 걸 하기 합니다. 나에게 빚을 건너주겠니? 그러면 would you hand me the brush? 그런 얘기입니다. brush는 머리 부서 있는 얘기고, 고쳐주겠니? can you fix it for me?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can you fix it for me?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면 이 for me가 주어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너는 이 초콜릿을 줘서 고맙다 그럴 때 이제 rather it's very kind of you to give me the 8 o'clock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kind consideration. 배려 때문에 굉장히 고맙다, 그런 얘기고, it is rather considerate of you,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배려가 깊다는 얘기고요. Thank you 그러면 you're most welcome. 뭐 전혀 아니면 나대로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we are very fond of you 그러면 우리는 널 배워 아낀다, 좋아한다, 그런 얘기고, how cute you are, how smart you are, 얼마나 귀엽구나, 아주 뭐 넌 똑똑하거나, 그런 얘기고, 스마트의 반대는 널이나 blunt를 씁니다. 그리고 너 대담하구나 그러면 how dare you are 그러면 뭐 좀 뭐라 그러는 막 강큰 남편 시리즈 그런 나온 사람 좀 대담하다, 그런 얘기고,
Leave me alone. 날 혼자 있게 해주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그 가수들이 If You Leave Me Now 그런 노래가 있어. 70년대 많이 나왔었죠. 그런 노래가. I want to be left alone. 나는 좀 조용히 혼자 오고 싶다. 그러니까 뭐 solitude, 고독을 좀 즐기고 싶은 상황인가 보죠. Don't bother me anymore. 날 좀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있으십니까? We are very proud of 이런 말 들으면 좋죠. 우리는 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자존심도 가지고 자기 존중이라고 그러죠. 셀프 이스팀인데 자기 존중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존중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비하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시적이나 잠깐적 비하는 건 모르지만 그게 오래가면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It's very kind of you to give me an after 8 o'clock 그러면 뭐 영국에서 그 조그만 상자에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바카든 초콜릿을 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give me a present 그런 얘기고 그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취업 영어의 목적도 궁극적인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영어를 못해서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옆에서 들여다보면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 안 돼서 글을 못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글 쓰는 연습 제가 연구했을 때가 옥스퍼드 나온 애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석사 과정에서. 그래서 사이먼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그렇게 좋은 대학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너는 왜 좀 버벅대냐 그랬더니 참 대답이 재밌더라고. 옥스퍼드는 과목을 한 2과목 하고 나서 글 쓰는 걸 계속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워릭에서 학부를 다니고 서섹스에서 학부부 다니는데 석사 예비 과정인데 그걸 학부 2, 3학년에 돌려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여러 나라에서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 외대무역과 다녔고 일본에서는 조지 다이학교에서 이제 경제학과 한번 다시 졸업했고 뭐 워릭 가서는 다시 학부를 다녔는데 학부 다니는 거 장점을 말씀드리면 사람의 폭이 넓어집니다. 시간을 가지고 넓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국부에 나온 얘기 그대로 하고 들어갔어요. 편하게 해서. 국부로는 인비주얼 핸들은 뭐냐면 국가에 개입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얘기니까 뭐에 대칭되는 개념이냐 반대되는 개념이냐 어드미니스 피아트에 반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드미니스 피아트를 가르쳐 준 이유는 2가지 있습니다. 이제 경영학을 뭐라고 그러느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고 매니지먼트를 하게 하고 경영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사실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가르쳐 드릴 때 개인 기업은 기회비용 가지고 하지만 공기업은 뭐 가지고 하느냐 소셜 오퍼튜니티 코스트 가지고 합니다.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사회주의 국가지만 사회적 잠재기 비용을 가지고 분권화하면 결과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1930년에 오스카 랑헤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뭐라거나 잘났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을 하면서 그 흐름을 트래젝터리 과정을 이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이 좋은 사람이 뭐가 좋으면 문제를 하다 안 풀리면 밑으로 갈 수가 있는데 파운데이션이 약하면 결과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강하게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모리스 프로포즈를 그러면 상당히 겸허한 제안으로 들면 전혀 아닙니다. 그게 걸리브 여행에서는 올리버 스위트가 아일랜드 주교를 있으면서 아일랜드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삶이 그 생활 정도가. 그래서 그 생활을 개선해 달라고 쓴 게 모리스 프로포즈입니다. 그 자체가. 저는 이제 경제학 공부가 재미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해보니까 뭐 할만한 것 같은데 그 자체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일 달라지는 겁니다. 경쟁을 막 배웠을 때는 일반 교육이 대대 위대하고 좋다 하다가 한참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현실에 살다 보니까 좀 괴리가 있구나. 그럼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전혀. 그래서 그만 얘기합시다. 더 얘기하면 여러분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영어를 하는 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필요하면 제일 마지막에 묶어서 한 3, 4분 얘기해보면 그게 더 편하고 여러분한테 경제학 경영을 가르쳐주는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학을 처음 가르칠 때는 기초부터 쭉 가르칩니다. 뭐 기초이론, 뭐 경제학은 뭐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생산하는 거다 하고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프라이스 메커니즘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CPO, 센트럴 포스 오피스가 아니고 센트럴 플래닝 오피스가 한다. 구소련 같은 보수플랜에서 중앙계획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건 혼합 경제다. 뭐 자본주의 사회지만 공기업도 있고 동구 같은 거는 이제
사회주의국가지만 프라이빗타이제이션 하니까 이게 믹스 이코노미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회사 가서나 정부나 뭐 국제기구 실제로 일을 할 때 뭐 이제 그 분석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를 때는 그 앞에 쭉 가르칩니다. 뭐 기초 이론, 소비자 이론, 뭐 가격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완전기는 자원의 최종의 자재다. 반대는 독점이 있다. 독점은 가격은 높고 양이 적으니까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자연 독점은 아니다. 뭐냐. 그 나라 국내에 수출당한 것이 공장에 하나 있는 게 유리할 때가 있는 게 자연 독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자연 독점이라고 그러면 적정 이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생산 요소 시장 설명하고 일반 균형 설명하고 시장 실패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학부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석사를 딱 하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서서히 그래 보니까 일반 균형을 먼저 가르치고 거기서 뭐 그 일반 균형에서 뭐 다른 시점 간에 일치하는 할인을 하게 되면 거시경제학이 되고 거기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을 같이 하면 국제 무역 이론이 되고 뭐 이게 무너지면 이퀴시이 무너지면 무역 정책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박사는 이제 무섭게 가르치려면 다 앞에 거 안 가르치고 시장 실패만 깊이 가르치고 야 이게 시장 실패니까 시장을 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그걸 다 가르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 영어를 하다가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경제 경영을 어그멘트 좀 붙여서 설명해 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Mind your own business. 너 일이나 해라 그래. 이제 none of your business 그런 얘기입니다. 넌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네 거는 신경 써라 그런 얘기죠. Let's have a pause, let's have a break, continuation 그러면 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period는 미국식이고 영국 애들은 그걸 또 풀스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정도로 하죠. 뭐 그리고 그 시간이 남는 건 아니고 그 시장 실패 중에서 꼭 말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리고 할게요. 시장 실패에서는 외부 효과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외부 효과가 뭐냐 물어보면 상대적 비율의 변화에 따라서 자원 이동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미시경제학인데 미시경제학은 쉽게 얘기하면 상대 가격 비율이 중요해요. relative price ratio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거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absolute price level이 중요한 겁니다. 거시경제학은 옛날에 없었습니다. 케인즈 대공황 때 케인즈가 가격 조정이 안 되면 수량 조정을 하는데 수량 조정을 국민소득 가지고 하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책 처음 쓸 때 그 서한대 교수는 남덕우 교수님이 쓴 책이 가격론입니다. 그리고 김덕중 교수가 쓴 책이 국민소득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입니다. 전 영국 처음 갔을 때 영국 교수들 그런 얘기해요. 거실 외운 거 아니야. 다 미시다 그런 얘기 하는 거는 그게 뭐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나라 크니까 영국은 미시를 가리고 거시를 가리키는데 미국은 보니까 늘 신문에 나는 건 다 거시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완전고를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물가 안정을 달성할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가, 뭐 어떻게 하면 그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것이고 미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책 수단을 따지는 겁니다. 뭐 근데 가게도 쓰지만 기업도 보는 거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경영하고 가장 관계되는 경쟁의 부분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생산자 이론하고 시장 이론이 가장 관계되는 거죠. 사실은요. 관계되고 그래서 외부 효과만 알려 드릴게요. 그냥 외부 효과 가장 쉬운 것은 상대가격 비율이 안 맞으니까 교통신호가 고장이 난다. 그래서 펄스 시그널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트래픽 잼이면 트래픽 컨제스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대가격의 비용 편익 반성이 안 되면 최적의 자연배분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공의 대표적인 것은 공해입니다. 퍼블릭 누이선스나 이제 폴루션인데 그대로 방치하면 과다 생산되니까 줄여야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학습 효과나 예를 들어서 좋은 거는 이제 맡기게 되면 러닝 바이 도잉은 사실 그 기초과학 같은 건 연구하려면 불확실이 높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해줘야지 다른 게 발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폴리시 임플리싱 러닝 바이 도잉을 에드가 쓴 글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 크고 그렇게 따지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치산업보호론이 뭐냐면 영국 산업혁명이 먼저 났으니까 자유복을 하자는 거고 독일의 리스트가 얘기하기에는 야, 너 말대로 하면 우리는 감자바위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멍청이로 사는데 비교 우위를 정태적으로 보지 말고 동태적으로 보자. 우리도 한 5년의 기간을 주면 경쟁할 수 있으니까 관세를 가지고 하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쉽게 말하면 유치산업보호론의 그 깔린 경제 이코노믹 레셔널이라고 그러죠. 경제 논리는 뭐냐 그러면 플러스 외부효과가 과소 생산되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당시는 정부가 없었으니까 관세를 주었다. 그 관세를 연방주의고 그 연방주의는 그 독일이 유럽 연합을 만들 때도 많이 주장하는 거고 연방주의에 반대되는 건 뭐냐? 영국처럼 기능주의다. 왜냐하면 주권은 양보하기 싫으니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로 남고 싶으니까 걔는 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주축이 돼서 만든 게 뭐냐면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인데 그건 관세 동맹입니다.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랑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 햄리트 마을이 사실 저기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게 아니고 덴마크 가면 있습니다. 코펜하겐. 그 햄리트는 또 작은 말로 빌리지보다 작은 걸 햄리트라고 그러더라. 영국에서 보니까. 빌리지는 좀 여러 가구 사는 거고 아주 가구가 한 10가구밖에 안 되면 뭐 햄리트 그런 말 씁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가 이제 단어를 외우지 말라고 그 말을 많이 하는 얘기예요. 단어를 독립적으로 외워버리면 그 사고력이 제한돼 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외부 효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피큐니어리 외부 효과는 화폐적 외부 효과는 쉽게 얘기하면 대량 구매 할인 받으니까 시장에서 해결이 되고 이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테크놀로지컬 익스터널리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얘기할 때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공예고 플러스 외부 효과는 러닝 바이 두잉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산업보호론이 뭐냐 그러면 그런 거고 규모 경제는 제가 알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10개, 10개인데 산출된 10개가 아니고 20개가 나왔다. 그러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10개, 10개를 집어넣는 게 비례적으로 넣었을 때, 프로포셔널에 넣었을 때 자금은 규모의 수익이 체감한다 그러고 이제 10개, 10개 넣었는데 10개 나오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나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이고 경제학에서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코브 달라스다 해가지고 뭐 코브 달라스 플러스 펑션 해가지고 물어보고 조금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내는 사람은 노동이 0.7이고 뭐 자본이 0.3이면 100억을 산출했으면 노동자가 70억 가져가고 자본가는 30억을 가게 해서 이게 한계 생산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계 개념을 알아두세요. 그냥 한 개 만드는데 100원, 두 개 만드는 200원, 세 개만 300원이면 300 나누기 3, 200 나누기 100 나누기 1은 평균의 1입니다. 한 개는 300에서 200, 200에서 100 빼면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은 average cost고 한 개 비용은 marginal cost입니다. 근데 이건 다음에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려면 수학 체계물 없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생산성과 비용은 반대라고 말하는 생산이 높으면 비용은 떨어지는 거 반대로 생산성이 떨어지면 비용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잘 모르면 수학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좋은 건 뭐 어떤 점이 좋냐면 복잡한 걸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케이지론이 복잡한데 그거를 말랭보의 더 시어리 언 플레이보면 간단하게 탁탁 쓰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통계청장을 지냈는데 통계청이 왜 중요하냐. 그 나라 통계 수준이 그 나라 문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와서 통계가 좀 조작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통계가 조작되면 참 어려운 게 자기 나라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모르고 횡설수설하기 쉽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가 저는 정치를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놀다 바쁘면 정치에 신경 쓰고 싶지가 않죠.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대로 전문가로 일하는 게 좋고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냥 그런 생각은 해요. 그냥 전문 지식 가진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고 누가 뭐 CEO가 높은 사람이 와서 좀 도와달라든지 어떤 사람이 와서 좀 같이 일하자면 하지 일하다 말고 거기 가서 끼어붙단거리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영어로 부연 설명하는 걸 당분간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국제통상법이나 예를 들어서 커런트 어페어즈를 집어넣어 주려면 그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로 가르치기 힘드니까 지금 제가 구하는 방법은 이 쉬운 문제가 읽다가 어떤 게 나오면 거기 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뭐 규모 경제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독점이 왜 나쁘냐나 많이 물어보고 독점이 나쁜 거에 관계되는 법이 뭐냐 그럼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래서 뭐 재벌이 나쁘다는 그런 말이 하는데 또 반대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재벌이 아니면 중화학고업이 어떻게 발달됐냐고 물어보면 그러는 사람들 대답 잘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국가지만 그게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수돗물 나는 식으로 자본을 크레딧을 레이셔닝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나 미국은 커머셜 뱅킹이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사실은 디벨롭먼트 뱅킹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세계가 되면 그 상업은행 위주로 되니까 프랑스 농업은행도 결과적으로 국제은행을 글로벌 그 투자 업무라든지 국제 인터내셔널 뱅킹을 하기 위해서 리온 뱅크를 한 거죠. 그럼 세계화 되면 우리나라 농협도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지역화라는 것이 뭐 어떤 지식을 넓히자 그런 것보다 세계화 지역화 보주의가 가는 중층주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영어로 하면 we would like to find how to cope with the treacherous scale of multi-trade policy which consists in globalism, regionalism, and sporadic government intervention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마치죠. 그러면 제 생각에 영어 회화는 5주 이상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그걸 길게 하다 보면 딴 걸 못 하겠더라고요. 영작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we are still doing introduction은 멍청입니다. 뭐 그 본질적인 드라마를 들어가려면 이제 영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영작 들어가야 해들 두 개 있더라고요. 몰케이블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 불안해하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되는가. 그게 어려운 점이고 두 번째는 영작을 금방 들어가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몰케이블러리하고 좋은 문장을 2주, 2시간, 2시간 정도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좋은 문장이 더 있으면 3시간 해드리고 그러면 이걸 24번 강의한다 그러면 10개는 워밍업이고 나머지 14는 이제 영작인데 영작 중에서도 어려운 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는 걸 해보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낮잠 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낮잠 자고 좀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사무실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명이 조금 좀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녹화는 제일 좋은 거는 야외에서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뭐 폭포 떨어지는 데서 뭐 판소리 노래 좀 부르다가 경기 민요도 좀 부르다가 뭐 이렇게 전 잘 못 불러요. 그냥 제 친구들 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거 하려면 캠코더를 사야 된다든지 누가 또 도와줘야 되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고 지금 저로서 좀 임페라티브한 건 남은 제자를 라이언 일병 살기처럼 그걸 버리고 가자니 패자 한 병 버리고 하는 장군이 좀 비겁한 거죠. 그래서 비겁한 사람은 여러 번 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용감한 게 좋은 거고 영어로 none but brave deserve the fair 그러면 none but는 only라는 뜻입니다. 용감한 사람만이 미녀를 얻을 수 있다. 거의 미녀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녀 같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네가 원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뭐 어떤 자기 가치관이 있으면 자기 가치관을 드림 위버라 하죠. 꿈을 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번 시간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봄이 가고 봄 여름이 오기 전에 뭐 등산을 한다든지 많이 즐기십시오. 저는 내일 그 월정사 갔다가 상원사까지 친구들이랑 등산하기로 됐습니다. 등산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Goodbye to everyone.